2부는 원장님 제가 인생 영화할 때 아닙니까? 오늘은 홍콩 느와르 영화와 이 한국의 쌈마이 영화. 좋습니다. 이 과거에 보면 그 다찌마와라는 말이 있죠. 다찌마와 뭡니까? 영화에서 막 난투극을 벌이는 우리 저기 60년대 영화 혹시 70년대 초까지 있었던 영화 박노식이 허장강이 나오는 영화 많이 기억납니까? 기억납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가죽 잠바에 가죽 장갑 끼고 와가 예? 북한식 말투 쓰면서 더빙된 그렇죠. 예? 그래가 뭐 치고 받지 않습니까? 예. 뭐 용팔이 시리즈도 있고 가끔 자전거 체인도 나옵니다. 자전거 체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말 타고 다녀요. 예. 만주 그렇죠. 예? 한국판 만주 웨스턴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알죠. 아이고 분명히 한국인데 말 타고 다닐 만한 땅이 없는데 저 벌판에 예? 이 쌈마이 건달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총을 막 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북을 보고 멋있으니까 우리도 일제하에 만주를 소재로 해서 말 타고 총 쏘는 치고 박는 영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참 저도 어릴 때 이 외국 영화 하나 보려고 극장에 재개봉관에 몰래 숨어 끼어 들어가면 꼭 이번 동시로 하는 거 하나는 외국 영화 한 개만 보고 나갈까 싶은데 또 유혹이 붙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도 10돈 주고 들어갔는데 예. 저것 또 봐야지. 요즘도 꿈속에요. 이번 동시 어떤 데는 3번 동시 극장을 꿈속에 합니다. 3번 동시는 처음 들어보는데 3번 동시도 있었나요? 아 있었죠. 그 옛날에 서면에 저기 뭡니까 저기 588이 아니고 서면에 300번지 300번지. 그 주변에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재개봉관 노동극장? 노동극장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난다. 저 300번지에서 부전 사거리 쪽에서 뒤로 돌아가는 쪽에 그건 모르겠어요. 300번지 쪽으로 가는데 하나 있었는데 그 극장이 맨날 꿈속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개를 더 보고 중간에 잘려서 보고 또 그거 쉬는데 내가 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른들 뭐 담배 피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몰래 숨어 있다가 또 한 편이 더 하면 들어가는데 뭐 이런 꿈을 요즘도 꿉니다. 또 할리우드 킬든 키던데 그래서 꼭 그런 영화를 다찌마와 영화를 한 개씩 했어요. 그래갖고는 억지로 이제 보면 이게 도대체 어린 나이에 봐도 이게 말이나 되나? 말이 안 되죠. 예? 괜히 싸워요. 괜히 아무 괜히 싸워요. 이유 없이. 예. 그래서 그런 영화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의 조폭 영화가 거의 전성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얼마 전에 아수라 그런 시장이 조폭이더만요. 그렇죠. 또 얼마 전에 더킹은 검사가 조폭이고 그렇죠. 검사가 조폭처럼 취급받지 않습니까? 뭐 마구 막 조인트 까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무슨 뭐 마스터 거기는 또 뭐 저희 유병헌이 같은 사람이 네? 다단계 조이팔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베테랑 그 뭐 행사가 건달이고 그렇죠. 재벌 2세가 건달이고. 그래서 한국에는 뭐 어떤 조폭 영화에 재벌이 나오든 뭐 경찰이 나오든 검찰이 나오든 그렇더라고요. 다 그냥 조폭이에요. 심지어 뭐 개를 보고 뭐 그냥 골프채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괜히 괜히. 그래서 지금 한국에 거의 조폭 쌈마이 영화가 60년대 70년대식으로 유행하는데 이제 영화의 하나 다른 거는 무슨 뭡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 재벌을 씹는 척, 검찰을 씹는 척, 경찰을 씹는 척, 네? 그 다음에 무슨 대기업을 씹는 척 한 것만 좀 달라졌지. 검열이 없어지니까 이제 약간 마치 사회 비판적인 영화로 가장을 한 한마디로 과잉된 조폭 영화가 유행이다. 그렇죠. 그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말에 머리도 복잡하고 해서 이제 홍콩 영화를 2편을 봤어요. 지종무상하고 천장지구 도신도 보려다가 그건 못 봤습니다. 도신도 괜찮죠. 그래서 이 원장님은 최고의 홍콩 영화를 한 5편 꼽는다면 뭐를 꼽을겠습니까? 역시 이렇게 홍콩에 망하기 직전에 97년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화양연화 아니 느와르로 느와르로 아니 뭐 느와르가 아니면 천민밀이 최고지. 천민밀 최고.
너와르. 느와르에서는 역시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첩혈상우. 첩혈상우. 뭐 그런 거. 제가 꼽으면 이 영웅복색 완투하고 그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첩혈상우하고 예. 그 다음에 지존무상 그 다음에 저 천장지구 천장지구 정도. 그렇죠. 그래서 보면 주윤바라임은 유덕화예요. 예? 그렇죠. 주인공이요. 약간 틀리죠 우리나라 영화하고는. 네, 그래서 홍콩이 원래 영웅 본색이 나오면서 너와르란 말이 생겼거든요. 과거에 이제 너와르라고 이야기를 하면 프랑스 너와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랑드롱 장가방이 노는 뭐 사형대 엘리베이터 같은 거. 좋은 영화죠. 영화도. 예? 예, 맞습니다. 뭐 우리 어릴 때 이 호메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알랑드롱이 범죄자로 노는. 네. 예? 뭐 사형대 엘리베이터는 그 영화 때문에 그 뭡니까? 이 단두대가 없어졌다잖아요. 아랑드롱이 마지막에. 그렇죠. 단두대가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최근까지만 해도 존재했었어요. 예. 프랑스에. 그래서 이 그 영화에 마지막에 알랑드롱이 잘 살아볼라 했는데 지독히 괴롭히는 마치 장발장처럼 형사 때문에 딱 범죄 살인을 본의 아니게 저질러서 단두대에 이슬로 이제 사라진다. 그 영화의 영향으로 단두대. 네, 마지막에 이제 슬픈 겁먹은 표정으로 이렇게 뒤를 보고 가는 알랑드롱의 모습이 프랑스에서 자각을 일으켜서 단두대가 없어졌다. 참고로 프랑스 감옥이요. 예. 제일 감옥합니다. 세계에서. 예. 굉장히 감옥합니다. 프랑스는 중범죄자들은 예. 자국에서 안 있고 예. 이 저기 카리브 해안이나 이런 저기 이 외국에 있는 이 도서에 빠삐용. 예, 빠삐용이 그 프랑스령 기아나 아닙니까? 그렇죠. 기아나. 그 굉장히 그런 데로 다 감옥합니다. 보내버리죠. 예. 군대도 프랑스 외인 부대가 제일 독하죠. 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자유평등 빠개를 외치면서 교도 행정이나 한마디로 군대 행정은 철저하죠. 복수 철저하게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요 2차 대전 때 뭐 또 이야기가 쓰기 시작하는 자국은 독일군을 잡아가지고 외인 부대 보냈잖아요. 예, 게시타포나 나치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 마지막에 묻습니다. 네가 외인 부대 아니면 감옥에서 살다가 네가 죽을 거고 네가 외인 부대를 이렇게 지원하면 살려줄게. 그렇죠. 그래갖고 프랑스의 외인 부대를 지원한 독일 한마디로 게시타포나 이 히틀러, 친위대, SS, 친위대 이런 있던 친구들이 이 베트남에 디엠비엠프 전투에 갔다가 거기서 또 제수 조화가 살아나면 알제리 전투까지 그렇죠. 60년대, 67, 8년까지 끌려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도저히 민주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 시코르젠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장군 독일 그 장군 출신 그 사람은 자기 독일 그 장군은 아니다 했던. 아니, 독일의 유명한 대령이 하여튼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외인 부대 이렇게 그리고 또 그 강철이관 그 사람도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참 그런 이 너와르의 초기 모델 우리가 6, 70년대 보면 프랑스의 갱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죠. 50년대, 40년대는 미국의 갱 영화 아니었습니까? 험프리 보가트 노는 이런 총 너와르. 네? 예. 또 험프리 보가트가 뭐 예. 탐정으로 노는 그런 너와르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에는 뭐 장 피에르 멜빌 같은 감독이 또 죽음의 보수 같은 영화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가 너와르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너와르로 뜬 사람이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 와일드 펀치 이제 서부극인데 굉장히 그 너와르가 폭력 미학. 그건 모르겠어요. 네, 와일드 펀치. 그 다음에 17인의 프로페셔널. 그건 알죠. 예. 예? 이 안소니 코번 나오는. 예, 예. 거기에 이제 샘 페킨파 감독이 예. 폭력의 정수였거든요. 폭력의 영화의 아버지. 예. 근데 그 샘 페킨파 감독을 이제 뒤를 이은 사람이 이 오우삼이에요. 영웅 본색을 만들어. 그 전에는 허접한 코미디 3류 영화나 만들었고 주연발은 영화에 주연을 못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만 나왔어. 영화에 몇 번 나왔다가 코미디 했는데 빡살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영웅 본색에 주연발이 마크라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누가 나옵니까? 장국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예? 그러니까 이 장국영이 나오고 장국영이 이제 그 이 편에서 죽지요. 장국영이 이제 악을 그리고 이제 아호로 정룡이 나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자호, 자글인데 중국 사람이 알을 끝자리 이름에다가 앞에 알을 붙이는 거는 이 황장수 하면 장수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악을 하면 야그라 이런 뜻이래요. 아, 그렇군요. 주인발은 여기에 이제 마가 이마가인데 여기 이제 홍콩이니까 영어 이름을 한 개 갖고 있어야 되니까 마크인데 근데 이제 이 이름에 마가 들어가니까 소마 그러니까 동생을 보고 야 아우 마가야 하는 걸 이 소를 붙인대요 또 친근하게. 아, 작은 소자. 그래서 소마라고 하고 마크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보면 이제 그걸 부활시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대 이 중국의 무협지. 우리가 60년대 보면 무협 영화의 전성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파리 아시죠? 아, 알죠. 외파리 시리즈. 예, 외파리 시리즈. 그 다음에 무슨 뭡니까? 저기 무슨 나비 시리즈도 있었잖아요. 치과는 좀 이따 나왔죠. 지금은 이제 70년대 초반에 나왔고 그렇죠. 이 흥나비 예. 기억나요? 흥담이 기억나요. 그 여자가 주인공이었는데. 예. 외파리는 기억나요. 외파리.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유성호첩건.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 일단은 그 뒤에 시리즈가 아닌 영화로 만들어진 유성호첩건에 중학교 때 2학년 때인가? 아,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 중3 때 영화를 보러 갔는데 학교 시험 치고 난 뒤에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아니, 그런데 당시 중국 무협 영화에 세상에 여자가 얇은 옷을 입었는데 이 가슴이 비치더라고. 되게 그 흥분했죠. 영화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감수성이 예민할 때인데. 네. 아, 중학생들은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 제가 디프라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네. 저 옆에 그때 한 말을 쓰면 안 드렸나? 뭐요? 우리 아버님 제자기도 한 국어 이 할머니 선생님하고 야, 같이 보자 해가 앉았는데 세상에 제클린 피셋이 바닷가에 이제 뭐 보물을 탐지하는 그런 영화인데 수영복을 입고 비키니를 입고 이렇게 헤엄치는데 아, 네, 기억나요. 가슴이 다 비치는데 이게 영화 자막이 다 끝날 때까지 한 3, 4분을 제클린 피셋이 가슴을 비치는 거예요. 되게 난감했겠네요. 이렇게 안 보자니 하고 보자니 또 그렇고 예. 참 4분이 40분 같았습니다. 예, 이해를 합니다. 예, 난감하지 말게요. 네, 그래서 이 홍콩 영화가 영웅 본색에서 의리, 예? 그게 영웅 본색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강호에 도리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장국영이하고 이 정룡이 주인공이고 주인발은 조연인데 조연이 너무 멋있어가 주인발이 2편에서는 죽은 거를 미국에 사는 쌍둥이 형제를 데리고 와가 2편에 출연시키지 않습니까? 아, 쌍둥이로. 1편에서 머리에 총 맞아 죽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 씻고 살라는데 예. 동생은 경찰이 되고 형은 조폭 두목이었는데 손 씻고 살라는데 어쩔 수 없어가 또 한 번 들어갔는데 아버지를 상대 조폭이 죽여가 이제 이 주인발이 그 복수를 대신해주고 주인발이 조폭은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 저 이 배신 때린 밑에 있던 새끼들이 이제 막 갈구는 거예요. 세차장에서 일하고 사는데 그래서 저런 걸 어떻게 하자니까 결국 이 주인발 다리에 총 맞아서 나중에 절름발이 되고 정룡은 착하게 살라고 끝까지 노력하는데 그 이자웅이라고 악역 전문으로 놓은 대머리 있잖아요. 그러면 하도 애를미게가 결국은 그놈하고 붙여서 사탕을 하고 주인발은 죽고 형하고 동생하고 수갑 차고 깜빵 가는 모습이 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9만 명 정도 봤다요. 저 화양극장에서 했답니다. 아마 미야기인가 있죠. 있죠. 지금 렌트리 개봉관.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하양극장에. 예. 무슨 복합 컴플렉스 시네마 돼 있겠지. 예. 아니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는 봤는데 지금은 하여튼 그 유명한 극장이에요. 예. 그래서 화양극장 주로 중국 영화. 예. 그 서대문에 있던 또 극장 하나 있어서 요즘 호텔 된 농협 맞은편에. 서대문. 예, 그것도 그 없어진 게 있어요. 예. 그것도 유명했는데. 그 연흥극장. 예, 연흥극장. 거기가 중국 영화를 하는 쌍벽을 이뤘죠. 예. 이름도 비슷하네요. 화양 연흥. 네. 화양. 그래서 대부분 홍콩 너와르 영화는 이 두 개 극장에서 많이 개봉했어요. 당시 이제 이 도심에 있던 간성사, 피카디리, 무슨 서울, 대한극장은 좀 격이 떨어진다 해서 외화를 주로 상영했지 중국 그렇죠. 영화는 안 틀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영화가 60년대에 무협 영화로 좀 뜨다가 중간에는 이제 완전히 맛이 갔는데 네. 그때 70년대 때 하나 좀 멋있던 게 있었죠. 스카이 하이.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 주제곡이 멋있었지 않습니까? 스카이 하이 뭐. 네. 오스트리아 밴드가 주제곡 불렀죠. 그게 근데 참 보면 우리나라 영화가 대단한 게요. 이게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예. 홍콩 영화에 완전히 밀렸는데 이게 하여튼 80년대부터 이제 극적으로 뜨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80년대보다 90년대 예, 예. 후반부터. 근데 그 이유가 그게 옛날에는 우리나라 영화를 만들 때 감독이 좀 돈 좀 벌면은 왕창 넣어가지고 막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뭐 10억 20억 망하는 거예요. 집안. 그래야 망한 감독들 많죠. 김진규 배우 비롯해서 뭐 얼마나 많이 망했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극장 표가 이 완전히 투명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극장 표를 팔아도 다 극장에서 이렇게 떼먹었대요. 옛날에는 몇 명이 됐는가가 집계가 잘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 컴퓨터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투명화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투자가들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 됐는가 하면 예. 문예진흥기금이 예. 그 당시에 2,000원씩인가 붙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세금객이니까 예.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입장 숫자를 체크해야 그걸 받아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장투라든지 분산 투자가 예. 이렇게 되고 옛날에는 6, 70년대는 예. 뭐 대충 이렇게 몇 개 써가 갑니다. 이번에 이거 저기 주연이 말이야 신성일이고 뭐 또 여자는 엄앵란이야. 여주는 그래가지고 둘이서 뭐 연애해가지고 헤어졌다가 같이 죽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시나리오 하나 써갖고 쫙 돌리면 시나리오가 아니라 막 개요만 그러면 지방에서 이제 영화 흥행업자들이나 극장 주인들이 돈을 태우지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영화판이 굴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너무나 리스크가 큰 사업이니까 이렇게 어떤 산업화가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장투사들이 한 10개, 20개가 리스크를 분산시키니까 이 중에 이제 뭐 친구나 이런 게 터지니까 지금은 뭐 보통 아무래도 영화 100개 만들어도 뭐 그중에 한 5개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게 다 놀라잖아요, 세계에서. 그래갖고 이제 한국 영화가 다시 부흥이 되고 극적으로 홍콩 영화는 이제 홍콩 느와르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이 첩혈상웅입니다. 532 영웅본색 1, 2편을 찍었는데 제작자인 서극이 내가 찍겠다 한 거예요. 서극이. 그러니까 이 3편은 서극이 연출했어요. 그 무대가 베트남입니다. 영웅본색 1편에 10년 전. 근데 3편이 평가를 많이 못 받았는데 실제로 그 3편을 보면요. 매연방이 나오고 이 주인발이 10년 전에 사촌을 구하러 베트남이 망하기 전에 베트남에 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를 찍을 때쯤이 몇 년 뒤에 홍콩이 반환이 되는 그게 91년인가 2년인가 찍었을 거예요. 그렇죠. 반환을 앞두고 한마디로 자신들의 스토리를 베트남에 영웅본색이 5년쯤 찍었을 거니까 그 한 10년 전에 베트남입니다. 영웅본색 찍기 10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베트남이 망하는 그 장면 마지막에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죠. 매연방이 총에 맞아 죽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 홍콩 느와르 영화가 상징하는 것이 과거의 무협지에서는 누가 놉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협격. 협격이라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의에 살고 의에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의 조폭 영화는 쌈마 양아치죠. 오히려 돈이 최고죠, 그 사람들은. 그럼 홍콩 영화는 과거에 칼싸움을 하던 창 들고 활 들고 싸우던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그 와호 장룡 시대가 그 이제 도포가 아닌 코트에 이제 선글라스에 권총으로 칼이 아닌 권총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홍콩 영화에 차지하고 있는 주된 정서는요. 사람이 도리를 가져야 된다. 의리를 가져야 된다. 돈 때문에 별로 그렇게 죽이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좀 나름대로 조폭도 좀 정의를 좀 지향한다. 그렇죠. 복수하거나 뭐 동생에 대한 어떤 한을 풀어주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전부 권력과 돈에만. 그러니까 홍콩 느와르가 상징하는 모든 영화도 앞에 이야기한 천장지구 그 유덕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5천년이하고 그것도 이 부잣집 딸과 한마디로 창녀의 아들 생일도 모르는 엄마가 자살한 창녀의 아들이 둘이 연애를 하는데 그 신분차를 뛰넘지 못하고 결국 이 창녀의 아들은 쓸쓸히 죽어간다 하는 영화였고 영웅본색에도 결국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그걸 갖다가 주윤발이라는 사람이 이 형제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우를 지켜주기 위해서 대신 죽는다
뭐 그리고 악단들을 소탕한다. 이런 거고 처펠 쌍웅에도 봐도 주인발이 킬러지만 그 여자 눈을 다치게 해가지고 옆청문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가수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그 주제곡도 멋진데. 예, 그래서 그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눈떠서 끝까지 여자를 보호하면서 지가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인 이수연이가 주연발을 보고 매력을 느끼잖아요. 같이 싸우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영화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냥 자기가 이렇게 뭐 그게 먼저 재벌의 비리하고 또 정치인의 무슨 비리 뭐 이래갖고 비리를 다 말이죠, 말이. 예. 뭐니 해도 말이가 최고라면서.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사회의식이 있는 척 이렇게 또 스토리를 썼고요. 사회의식 별로 없어요. 결국은 조폭 쌈마이 영화인데 예. 따찌마와 영화죠. 예. 허장강이 박노식이가 찍던 때. 더 킹이라는 영화 보니까 그 검사가 이제 하나는 감옥 가가지고 막 그냥 비참하게 막 그 추하게 반항하고 또 두 번째 그 부하 검사는 또 이게 제주도 그 검사를 풍자했던 네, 말이에요. 뭐 무슨 자유행위하면서.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홍콩 영화에는 또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홍콩 너와르라고 이름이 이 프랑스 너와르. 옛날에 50년대에 험프리 보가트의 미국 너와르. 여기에 이제 홍콩 너와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요. 너와르에는 그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이 쌈마이 영화를 보고 너와르라고 안 하잖아요. 너와르 안 하시고. 근데 왜 홍콩 이게 깽 영화를 보고 너와르라고 붙이는가 하면 허무하거든요. 이제 인생에 대한 허무를 담아야 되고 고해. 네, 또 거기에 또 삶의 어떤 이 축소판으로서의 뭔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주인공들의 이 고뇌와 허무 등을 철저히 좀 탐구를 하고 한없는 고뇌죠. 네, 그것을 미학적으로 또 너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홍콩의 겨울이라도 15도 18도인데 바바리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거치고 이렇게 이거 성냥개비를 씹으면서 위조 지폐를 또 불을 피워서 또 담배를 이렇게 하잖아요. 아, 겨울에는 또 추워요, 15도로. 15도면 추워. 얼어 죽은 사람이 있다면 홍콩 5도에 수십 명이. 그래서 맨날 덥다가 15도면 추운 날씨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근데 거기에 끝내 담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너와르 영화가 나올 때가 홍콩을 반환하기로 확정된 시점부터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네, 허무하니까. 그 너와르라는 거는 조폭이 아무리 새 사람이 되어서 정상적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거기에서 발을 못 빼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주변을 괴롭히면서 그걸 복수를 한다고 쓸쓸히 죽어가는 거거든요. 홍콩의 입장은 똑같죠. 지금 뭐 요번에 홍콩에 지사가 됐지만 완전히 뭐 시진핑 앞에서 뭐 제2인자로 딱 앉아있어요. 네, 그 행정원장이라. 옛날에는 1대1로 딱 독대하더만. 그것도 무슨 뭐 투표에서 지지도 한참 떨어지는데도 아예 불러가지고 간접 투표로 한 1000명. 그것 때문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홍콩에 무슨 그리 우산 혁명이니 난리가 나고 주윤발도 찬성을 하고 시대를 지나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하고는 사업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다 사업하더라고요. 다 망했잖아요, 다. 그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만 이야기인데 중국 경제가 지금 미국에서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다고 보고 시진핑이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와서 트럼프한테 조화를 했고 그래서 미국이 이 환율 조작국이나 통상 문제 지정을 약간 미루면서 네가 해결해라. 그런데 저거 해결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내가 말했던 거는 물린다 하면서 막판에 이제 중국을 한번 때리겠죠. 뒤통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중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완전히 옛날에 조선시대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우리 원장님이나 저나 이 보는 시각이요. 우리가 아주 상식적이라서 그런가 매우 일치를 해요. 근데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비웃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다. 교수가 나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97년에 홍콩이 반환이 될 때 50년간 일국 이체제를 유지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다 깔아뭉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하면 안 돼요. 20년 만에 깔아뭉개버렸어요. 이게 사업이란 건요. 이게 원래 중국 상인들이 계약서 안 씁니다. 의뢰인들하고. 말이죠. 옛날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좀 중기하다가 이렇게 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용을 잘 쌓아놓으니까 그 옷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 비싼 옷을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했을 때 다 갚고 나갔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었대요. 아 근데 이 사람은 사업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망해서 나가는데 빚 갚고 나간 사람 처음 봤다면서 다시 시작할 때 다 그냥 본래 이렇게 돈을 줘야 이 물건을 주잖아요. 네. 근데 미리 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성공. 중국이나 유대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성공을 했는데 지금 북한이나 지금 중공 보세요. 50년 하기로 해놓고 20년만 해가지고 그 세계가 급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다 지들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끝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홍콩 느와르가 담고 있던 시대적 정서가요. 아무리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홍콩의 운명. 허무. 예. 거기에 거는적 허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써 떠나고 싶다라는 홍콩에 사는 사람들의 진짜 한치 앞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캐나다 가고 미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이게 다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홍콩에 떠날 수 없는 사람들만 남은 거죠. 그런 시대적 상황이 그런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런 영화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그런 영화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지. 예.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 양극화에부터 시작을 해서 저성장에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허물어 해서 담아낼 수 있는데 우리도 진짜 불안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는 전쟁 날까 두렵고 경제적으로는 미래가 안 보이고 근데 이 코리안 느와르가 안 나오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신명이 있거든. 신명 사람들이요. 그리고 느와르 영화에는 또 이 강호에 우리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협격의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좀 그런 게 좀 부족해요. 한국에는 임진왜란 때요. 다 도망가버리고. 그래도 승병이나 이순신 몇 명의 또 이 의병들이 있었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선조가 전쟁 끝나면 저것들이 나한테 칼들이 밀까봐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다 죽이죠. 김등경이고. 난 근데 이시조선이 그렇게 500년을 이어온 게 난 신기해요. 저 세계 역사상 500년을 이어온 왕조가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죠. 예. 그 저렇게 싸움도 못하는 왕조가 신기해요, 신기해. 백성들이 그 별도 충성심도 없는 왕조가 예. 그리고 왕이라고는 맨날 여자나 밝히고 매독이나 걸려 죽는. 예?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 보면 욕창이 발병을 해서 무슨 사우나 가 아니고 온천에 간다. 그게 전부 성병이에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이게 참 그거 한번 연구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시조선이 500년을 저렇게 하고 정적을 가혹하게 제거했잖아요. 가혹하게. 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보면은 지금 국호를 조선이라 붙여. 조선. 나는 웃기는 게 저거 공산당인데 왜 조선을 붙이죠?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저것도 왕조니까. 그거 그대로 배운 거예요. 네. 그래 요번에 김정은이가 지금 이복형 죽인 게 이복형 죽인 똑같잖아요. 네. 그 철저하게 배운 것 같아.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 말입니다. 예. 뭐 남인, 뭐 북인, 뭐 노론, 소론, 예? 동인, 무슨 서인 이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신하들이 한쪽이 세지면 안 되니까 한 번은 요놈 둘이 싸움 붙여서 한쪽을 죽이고 한 번은 또 저놈 둘이 싸움 붙여서 한쪽을 죽이고 그래 로테이션 하면서 사활을 일으키면서 똑같네요. 지금 북한에 하는 거. 송시열이 죽이고 뭐 누구 죽이고 이러면 나만 나는 사람이 없죠. 나만 나는 사람이 없고 언제 죽을지 몰라가 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래서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박혀갖고 사림에 박혀서 지금 태영호처럼 탈출해버리고. 탈출. 그럼 우리 저 이름을 바꾸게 합시다. 차라리 이시조선. 지금도 조선을 쓰고 있으니까 양심은 있네. 그대로 그 조선 그대로 아랫게 우리 선배가 쓴 책을 보니까 지금 스스로 조선이네. 조선. 그러니까 고구려를 잇는다고 고려됐잖아요. 예. 그리고 후고려가 발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은 후조선이라고 쓰죠. 후조선 김씨왕이죠. 근데 조선이 진짜 안 그러면 또 조선. 그게 안 그러면 복조선.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이완용이가. 이완용이가 대한제국 국부 대신하니까 제2인자 아닙니까? 국무총리급에. 그러면 나쁜 나라잖아요. 나쁜 나라. 북조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복이라고 있고 불하고도 일단 복조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딱 되네. 그러니까 저 나라는 진정한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나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해가 돼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됩니까? 샌드위치 먹고 한번 대화해 보려다가 샌드위치는 개뿔. 우리 좀 이시조선은 그래도 저 사관이라도 붙었죠. 사관. 그러면 저기 북한에 김정은의 고뇌와 김정은 부하들의 생명을 건 생존 불안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허물을 따른 북조선 너와르가 탄생할 수 있는. 그건 탄생 못하죠. 영화 산업이 없는데요. 뭐. 네? 영화 산업이 없잖아요. 아니 그 한국에서 저 풍자에서 남조선에서 예. 그 너와르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미래가 별로 없잖아요. 언제 망할지 모르고 그랬다가는 또 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나라 영화 내일이 없고 영웅 본색 제목이 A Better Tomorrow입니다. 예? 보다 나은 내일. 그 말이 뭔가 하면 내일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거 봐도 우리나라 영화에는 이 좌파 소위 말하는 진보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안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북조선 너와르라는 장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거기에 최용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제 보면 또 북한에 또 누굽니까? 장군 하나가 홀짝 만나갖고 피골이 상접에서 등장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진짜 누아르네요, 누아르. 예? 조건이 다 나오네요. 예, 거기고 무슨 뭐 무기도 많이 나오죠. 거기는 뭐 총콩 영화는 기껏해야 쌍권총인데 거기는 곡사포로 죽이지 않습니까? 비행기 격추하는 걸로 사람을 쏴 죽이더만요. 예. 그러니까 그게 M60. 그것도 기발해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지금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예. 이 비행기 격추시키는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인다. 이 상상이 됩니까? 그런 거 역사에서 읽어봤어요? 없죠. 없죠. 난 그게 이게 람보가 예. 이 두 손에 들고 다니던 거겠죠. 아니 무슨 나 어머니 폭탄 이야기는 들어봤지만은 뭐 비행기 쏘는 거로 하여튼 막 인간은 원래 잔악하니까요. 그 느와르의 영화의 하나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뭡니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권총 하나로 막 무한정 쏴댄다. 그 거짓말인데. 그걸 무한탄창이라고 그럽니다. 장전을 해야 되는데. 무슨 미국 영화는 보면 그래도 몇 발 쏘고 예. 또 탁 숨어서 또 나오잖아요. 나는 평소에 양복 안에 뭔 탄창을 그리 많이 넣어가 다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격수의 조건이 뭔지 압니까? 딱 쏠 때 계산합니다. 네, 1, 2, 3, 4. 네. 의사를 이렇게 뭐 주사 놓을 때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딱이 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나도 좀 저격수의 자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꼭 세야 돼요. 보통 12발이잖아요. 자동권총. 그럼 딱 11발 쏘고 탁 재빠르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는데 그 인터넷 영화는 완전 그게 누아르가 또 그런 재미가 있죠. 그다음에 또 온통 맞아. 심장에도 맞고 머리도 맞고 뭐 팔다리에 다 맞아도 안 죽어요, 안 죽어. 끝까지 이렇게 좀비처럼 가다가 마지막에 할 말 다 하고 죽잖아요. 총상 안 잡았어요? 안 봤어요. 저는 여러 번 봤죠. 이제 근무할 때. 안에서 이렇게 막 파헤쳐버린다면서요. 쳐가지고 주로 이제 이 총상 환자를 제가 살아서 볼 수 있는 이유가 보통 이렇게 뭐 딴 데 맞으면 즉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의외로 이렇게 심장만 피하면은 이 삽니다. 관통하면은 그래가지고 한 10시간 내에만 헬기로 실어오면은 흉부외과 의사가 이렇게 살릴 수가 있거든요. 간단합니다. 근데 이 뒤에가 앞에가 요만하면 아시다시피 뒤에는 뻥 뚫려가지고 굉장히 낫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요런 게 한 심장만 관통하지 않으면은 이 두세 방 맞아도 살긴 살아요. 빨리만 오면. 근데 이제 무슨 뭐 이 영화에 보면 막 이 복부에 그 복부는 상당히 또 위에 큰 혈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 틀이죠. 그래서 참 이 홍콩 영화가 정리를 좀 하자면 이 고대 중국의 무협 영화의 강호의 의리가 기본에 깔려 있고 또 한마디로 이 문인들에 대한 협격들의 분노 이런 것도 다 깔려 있고 또 중국이 얼마나 왕조가 교체가 되면서 중간에 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난이 이를 때 또 왕조가 또 독재를 할 때 거기에 저항하던 뜻 있는 검객들이 협격이 되어가지고 한마디로 중국의 민중을 위해서 싸우다 이런 것들이 전설이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 바바리 코트와 선글라스와 권총으로 대체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중국의 이 의리, 도, 사람으로서의 도리 이런 부분이 바탕에 깔려 있고
또 그것이 80년대 중후반 이후에 90년대 초반까지 반짝한 부분은 뭔가 하면 결국은 홍콩 반환의 시대상에 따른 쓸쓸함과 허무, 공허함 등을 깔고 또 거기에 맞는 음악이 이렇게 갖춰지고 홍콩이라는 이 도시국가의 특징이 강화되면서 도시형 너와르가 나온 거지요. 참 아쉬운 거는 그런 하나의 좋은 예술의 한 장르가 지금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예, 무관도에서 잠깐 부활을 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없어졌는데 홍콩의 또 다른 너와르가 소재지가 될 수 있는 건 홍콩이 땅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 가서 찍으면 중국 영화 되니까 그럼 홍콩이라는 도시의 공간에서 한마디로 이 고층 빌딩이 있는 화려한 도시를 뒤에 배경으로 잡으면서 그 속에서의 이 인간의 이 화려한 도시와 인간의 허무 이런 거를 대비시키면서 홍콩 영화에 보면 항상 밤에 반짝이는 이 영화 그런 게 있죠.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뒷골목에서 이렇게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 거기에 대한 부패 이런 데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서민형 분노가 홍콩 너와르의 사실 본질인데 한국의 이 쌈마이 조폭 영화의 갱스터 영화의 본질은 뭔가 이게 마치 무슨 거대한 정치적 담론을 이 조폭들의 입을 빌어서 강남 뭐 1970이니 쭉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홍콩 특유의 느와르가 자생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한 건데 이제 중국 당국에서 이제 지금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 무슨 뭐 감독들한테 뭐 이연거리 시켜서 뭐 몇십억 불을 이렇게 해봤자 이상한 영화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계. 그러니까 삼국지를 찍어봤자 오삼을 불러서 안 되잖아요. 봐도. 그냥 컬러 그래픽이지. 우리 전문가들 볼 때는 웃기고 앉아있는 이런. 이번에 맷 데이먼까지 불러가 무슨 개수가 60년 만에 한 번씩 침범한다고 그레이트 월이라는 영화를 장혜모가 찍었잖아요. 웃기는 영화죠. 웃기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 영화 산업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특유한 그 어떤 장인 정신으로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건데 중국 당국의 한계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대상과 거기에 따른 휴머니즘을 담아야 되거든요. 미국의 너와르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지는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그 인간들의 어떤 전쟁이 끝나버려서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시대상이 부패해지고 그렇죠. 그런 거를 다뤘고 프랑스의 너와르가 2차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가 식민지를 50, 60년대 다 잃으면서 프랑스 너와르에는 항상 식민지가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렇죠. 프랑스가 점점 축소되어 가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길거리에는 68 혁명인이 학생들이 넘쳐나고 그렇죠. 여기에서의 어떤 시대상을 또 담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홍콩 영화 너와르도 그런데 한국의 지금 조폭 영화는 절대로 한국형 너와르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북한의 복조선 예? 로얄 패밀리들이 너와르의 조건을 갖췄다. 이걸로 생각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 망조가 안 들고 이제 이게 흥행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노화르가 안 나온다. 그래 봅시다. 그건 별로 그렇게 지난 주말에 마음이 좀 허전하고 해서 너와르 영화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찾다가 못 봐서 옛날에 다시 본 1200원씩 주고 천장지구하고 쥐전무상을 봤습니다. 한 번 더 봐라 좋은 영화고요. 진짜 프랑스식 멋있는요. 화면도 멋있고 이렇게 미장센도 멋있는 너와르 영화는 말이 별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위기와 장면 아닙니까? 미장센 그 자체죠. 분위기. 여기서 느와르를 하면 원래 블랙이죠. 블랙. 느와르. 느와르. 프랑스 말로 블랙이 느와르. 블랑이 이제 화이트고. 예, 블랑. 몽블랑 그래서 이제 하얀 산인데.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좋게 생각합시다. 우리나라에서 느와르가 안 나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게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 이런 나라하고 틀리잖아요. 좋게 생각합시다. 한국의 다찌마와가 너와르가 될 수 없는 이유 오늘 주제였습니다. 북조선은 느와르 꼭 영화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럼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언제 한 방 맞아가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없고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몰라. 밤에는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김정은부터 고관 대작들이 열심히 주지 향락, 주지 육림에 빠져. 그래서 지금 우리 대담은 깔 거는 까고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 건전한 보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오늘은 건전한 보수 둘이서 한국의 너와르 영화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